하고 오늘 이제 방송 소재를 찾다가 황교안이 야, 이 사람은 진짜 이상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황교안 자체가 공부를 열심히 안 했어. 암기만 잘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요, 사실 황교안이 사법시험 보고 이럴 때는요, 암기 과목이었을 것 같고, 지금은 사회가 논리나 이런 사고력을 추구하잖아요. 무슨 말 때문에 황당했냐면은 수도권에서 그러니까 수도권 전체 의석이요 122석이에요. 현재 아직 이제 선거제 뭐 확정이 아직 안 됐긴 했지만 대략 122석이야. 그중에 지가 한 말이 뭐래? 수도권에서 100석 이상 가져올 수 있대. 현재. 우와. 그래서 이 모든 구성원들은요, 자기 지도자를 잘못 가지면은 정말 개고생하는 거야. 122석 중에 100석을 가져올 수가 있대. 그러니까 푸나님 너무 어. 잔인하네요. 왜? 초등학생 아이들한테 너 꿈이 뭐니 그러면 대통령이요. 네, 훌륭해. 훌륭하죠. 인정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아주 냉정하게 사회를 네. 알려줄 필요도 그러니까 있습니다. 122석 중에 100석. 훌륭하십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근데 황교안의 꿈은 초선 의원이잖아요. 본인부터가 의원이 돼야 돼. 지금 중요한 게. 본인이 초선 의원 되는 게 제일 급하죠. 그렇죠. 제일 급합니다. 근데 이 말을 조금 더 자세히 이렇게 보면은 불가능하지 않다라는 말은 사실 내가 봤을 때는 정치인들 언어를 보면 불가능하다로 보는 것 같고, 실제로 지금 122석이면은 전체 250석 정도의 지역구의 사실상 딱 반 정도 되는 거잖아요. 125석이면 딱 절반이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절반 정도의 수도권 122석 중에 우리가 100석 이상 가져오는 건 가능하다. 물론 정당 대표로서 약간 선동성 발언도 있고 포기하면 안 된다 이런 뜻도 있겠지만, 그러려면 열심히 했어야지. 지금 현재 뭐 여론조사마다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리얼미터 제외하고 나면 모든 여론조사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2배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TK 등에서 가져온 지지율을 만약에 빼고 나면,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역구 의석은 대략 이렇게 돼 있어요. 수도권이 반, 나머지 반을 수도권 외에, 그러니까 불경이라 서울, 인천, 경기 말고 강원도, 경상도, 호남, 충청도에서 또 반을 나눠 먹는 거야. 그중에 반이 영남에 있어요. 그러니까 영남에서 지지율이 전국 지지율보다 훨씬 높을 거 아니야. 그럼 실질적으로 수도권에서는 지지율이 훨씬 낮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분위기라고 하면 공천만 잘하면 수도권 122석 중에 민주당 등이 가져올 수 있는 의석은 저는 최대 심하게 표현하면 110석까지 가능하다고 보는 사람이야. 그런 상황에서 지들이 100석 가까이 뭐 100석 이상을 가져갈 수 있다고 말하는 건 그런 건 있지. 막 정책 공약 같은 거 막 열심히 개발해가지고 국회를 막 뭐 점령하다시피 난동을 피우고 하는 그런 정치가 아니라 나름대로 정책도 보여주고 하면서 그런 뭐랄까 대한 정당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해왔다면,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하잖아. 진씨 또 나오네. 감사합니다. 진중권 대천명, 진정화 대천명, 그럴 수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뭐 공부도 안 하면서 결국에는 그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찍는다 그러지. 찍어서 100점 받겠다는 심보 아니야 지금 이게. 제가 그 황교안 대표한테 호를 하나 지어드리고 싶어요. 완패. 근데 지금 황교안 대표가 이야기했던 100석 가까이 확보할 수 있다의 진짜 뜻은 100석을 제외한 나머지 22석 중에 우리 가능한 게 몇 석 있을 것이다. 이게 진짜 현실인 거죠. 몇 석 있겠지 몇 석. 예. 이게 양자역학적인 불확정성 원리로 봤을 때 어려운 하지 마. 우리 평행 우주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없고, 이게 어벤져스가 타노스 이길 확률 1400만 분의 1 정도 확률로 해서 황교안 대표의 말이 실현될 가능성이 아예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손가락을 잡아야겠네요. 반지가 계속 모이고 있는지. 그렇죠. 이거 설마 타노스가 황교안 아니죠? 모르죠. 5개 모아가지고 좋아? 그 정도 확률. 이것도 좋아? 양자역학과 시사를 만나는 저희 새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니까. 5개 모아야 돼요. 이게 안 되는 건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20대로 돌아가 볼게. 그냥 이건 굉장히 좀 아주 과학적이지는 않은데 상당히 과학적일 거야. 20대로 돌아가 볼게. 정치에는 엄연히 이 막 치열하게 싸우던 양당에 대한 염증을 느끼는 세력이 존재해요. 국민 중에. 그걸 소위 우리는 중도라고 부르긴 해. 근데 이건 약간 좀 갈대 같은 거야. 소위 말하면 그건 또 성비하가 되는구나.
무슨 말 하려고 했냐면 취소할게요. 여자의 마음 같은 거야. 죄송해요. 이 아재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자 어쨌건 그렇게 돼가지고 그 중도가 있는데 그래서 국민의당이 나름대로는 선전을 했던 거고요. 근데 그 민낯은 서로가 봐버린 상태라고 보거든요. 지난 20대 총선은 박근혜 탄핵 이전입니다. 이게 흐름상 박근혜 탄핵이 없었어도 난 내가 주장하는 바는 흐름이 없었어도 이미 20대 총선 때 자유한국당이 2당으로 쪼그라들면서 예상했던 180석 이상이 아니라 사실상은 130석도 얻지 못하는 상태로 쪼그라들었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바뀐 게 있느냐. 이따가 그 논쟁이 다시 나와요. 네. 지지율 이야기 논쟁이 나오는데 바뀐 게 없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자유한국당을 또 찍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오만이라고. 환골탈태란 말이 뭐야. 완전히 껍질 깨고 나와가지고 전혀 다른 사람이 돼야만 가능한 거야 이게. 그 혁신이라는 것도 굉장히 아픈 행동이잖아요. 가죽을 벗긴다는 뜻인데 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근데 지만 안 아프려고 서로 몸살이고 있는데 그 혁신을 누가 인정해 주겠냐고. 언제 좀 비상이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느낌상 하면 생길까요? 비상이를 하라고 하도 많은 사람이 말하는데 저는 황교안 대표를 지킬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지키려고 하면 여기 욕을 하지 말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황교안의 꿈을 우리가 존중해 줄 필요가 있어요. 백석 꿈을 꾸는 거 기특하잖아요. 어벤져스가 타노스도 이기는데 네. 가능하죠. 그러니까 그 존중해 줘야죠. 자 댓글창에 황골탈태란 말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 그 가운데 지금 새로운 보수당하고 통합 논의하고 있는데 눈치 금방 채버렸던데 새로운 보수당 쪽에. 그러니까 대충 해가지고 올가미를 딱 걸어서 못 빠져나게 하려고 이제 통추인가 뭐 겉단 그 혁통인가 뭔가를 만들어 갖고 거기다가 집어 넣으려고 하는데 나 이딴 애들하고 이야기 못해. 실제로 자유한국당하고 당대당 통합하려면 자유한국당 사람만 나오고 우리 대표가 가서 서로 협상을 해가지고 합당하자. 근데 그 말이 맞는 말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지분 싸움 해야 되고요. 그러면 우리 공화당이나 이런 등이 들어올 수 있는 모든 게 다 막혀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 안 되겠더라. 내가 봤을 때는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새로운 보수당만 갖고 대충 흡수하려고 했던 그 황교안의 잔머리가 지금 눈치를 채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하태경이 한 말 중에 하태경의 말을 이렇게 이해하기라는 참 쉽지 않은데 좀 새로운 경험이죠. 독특한 경험인데 그 말 하는 게 이해가 돼요. 이렇게 번잡하게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 어중이 떠중이 다 모여가지고 혁신 통합 이야기하는 거 비효율적이다. 어차피 결국에는 그 바른 미래당 아니죠. 그 보수당 새로운 보수당 새보수당. 네. 새로운 보수당하고 자유한국당하고 또 1대1 문제 아니냐. 까놓고 이야기하자. 이거 아닙니까? 야, 간만에 맞는 말 했다. 근데 하태경이 진행을 더 늦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실제 마음은 솔직히 없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엔. 저만 그렇게 느낌 갖고 있나요? 아니요. 황교안은 그런 거 할 마음 없죠. 네, 그렇죠. 근데 혼자서 다 먹고 싶죠. 그게 예. 100석이 아니라 40석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40석을 혼자서 다 먹고 싶은 게 황교안의 본심이죠. 얼마나 훌륭합니까? 미스 대구는 어떻게 생각해요? 대구는 지금 분위기가 어때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두 당이 합쳐지면 어떨 것 같아요? 두 당이 지금도 대구는 뭐냐면 재선 3선 의원이 별로 없잖아요. 저희 동네만 해도요. 재선이 없고 다른 사람의 파벌로 인해서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예, 예. 그러니까 친박 공천을 할 때 네. 대체적으로 친박을 가져와야 되니까 그렇죠. 이 사람들을 초선급으로 해가지고 대거 공천을 그쪽에 내리꽂았어요. 네. 그러니까 재선 3선이 없는 거야 지금. 그리고 그분들이 와서 일을 잘했으면 좋은데 일을 또 못하고 또 계속 다른 사람들이 또 오는 거예요. 또 좀 이따 얘기했지만 그런 분위기가 별로 좋지는 않은데 좀 이렇게 대구 시민들께서도 잘 알고 좀 행동을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유승민이 대구 동구가 그쵸? 동구 을이요. 그러면 만약에 유승민이 자유한국당하고 합당이 안 된 상태에서 합당까지는 아니더라도 연대가 안 된 상태 나가면 떨어지죠. 일단. 지금에서 이미지는 뭐 나쁘지 않으니까 동구 을도 지금요 민주적인 그 혁신 도시가 있어가지고요 민주당도 선전할 가능성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두 당이 후보가 동시에 나오면 민주당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가능성이 제가 볼 때 51% 있죠. 그렇게 그렇습니까? 나기를 바라는 거죠. 항상. 알겠습니다. 자, 이거 어쨌든 새로운 보수하고 잘 안 될 것 같고 네. 안철수는 지금 19일 날 귀국한대요. 왜요? 모르지. CES 다 봤잖아요 이제. 그 일각에서는 안철수가 귀국하는 이유가 안랩 주가 때문이라고. 아, 난 그렇게 생각 안 한다. 근데 저는 진짜 궁금한 게
지금 안철수가 가지고 있는 안랩 주식을 삼성전자 주식으로 다 바꿔주면 정치를 할까요? 하는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안철수가 하는 그 정치 행동 그 역정을 볼 때마다 그런 의심이 들거든요. 저 사람은 정말 바꿔주고 싶다. 안랩 주식을 삼성전자 주식으로 바꿔주면 어떻게 과연 바꿔요? 그래도 그러니까 그냥 가정을 해보는 몇 대 거예요. 몇으로 분할? 그러니까 왠지 그러니까 이게 안철수 발 주가 상승 요소를 계속 만들어내는 호재를 만들어내려고 애쓰는 것 같아서 저도 그런 의심을 하거든요. 근데 진짜로 안철수하고요 황교안이 만약에 만나게 된다면 마치 거울 보는 것 같을 거예요. 스타일이 실력은 없는데 거짓말 쓰는 애들. 딱 그 느낌이야. 그러니까 지금 황교안은 지금 이런 거야. 내가 보수통합의 어떤 큰 집으로서 유승민도 대충 먹고 안철수도 대충 먹고 나중에 가면 우리 공화당까지 먹겠다. 요 느낌인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는 그런데 어느 한쪽도 성의 있게 대하지는 않아. 근데 안철수는 저는 절대 자유한국당 쪽에 붙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난 그 고집을 응원합니다. 안철수 대표의 그 고집을 응원합니다. 신당을 창당하겠죠. 뭐 근데 누군지 지금 잘 모르시는 분이지만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의도 인근에 사무실 마련할 듯 그렇군요. 그래서 멀지 않을 테니까 한번 놀러 나가야겠다. 자, 그 가운데서요. 지금 패스트트랙에 약식 기소됐던 사람들 있죠. 정식 재판 말고. 요 국회의원들 11명을 법원이 직권으로 이거 약식 기소 까면 아닌데 우와. 해가지고 정식 재판에 법원이 회부를 했는데요. 네. 여기에 지금 안타까운 것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10명인데 민주당에서는 박주민 의원이 이거 폭처법이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저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고 그 곽상도, 김성동, 장제원, 이장우 이런 사람들과 그러니까 포함해가지고 10명이 지금 박주민 의원과 함께 11명이 정식 재판에 회부됐습니다. 검찰이 이 얼마큼 정치적 수사를 했는지가 또 드러나는 거예요. 야 이런 걸로 약식 재판하면 어떡해? 정식 재판해야지. 봐주려고 뭐 등급을 나누고 단계를 나눠가지고 황교안, 나경원 등 약간 주도자급들을 몇 사람이 살짝 끼워놓고 나머지는 약식 기소해가지고 이걸로 대충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법원이 제동을 걸어버린 거죠. 특히나 이거 국회법 위반한 건 그 사안이 아무리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그 경미했던 그 사안이 국회 업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떤 그 국민들이 어떤 피해를 받았는지 정말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검찰이 대충 쳐가지고 이 사람 한 벌금 300만 원이면 되겠습니다 할 사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아직 그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검찰들이 끝물의 검찰이었구나. 검경 수사권 조정안 통과되기 전에 이 결정을 내린 거니까 정신을 못 차렸겠는데 지금은 아마 정신 차렸을 거라고 봅니다. 진짜로 정신을 차려요? 진짜? 그러길 바라야죠. 왜 말씀하세요? 일단 뭐 약식 재판이라는 게 뭐 검찰에서 이제 약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내는 거예요. 약식으로 기소를 하는 것 자체가. 약식에는 대추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예, 동의합니다. 밤. 요즘 푸다님이 기분이 과도하게 좋으신 것 같습니다. 아이고 밤도 괜찮아요. 밤. 일단은 뭐 그런데 그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이거 이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좀 했었어요. 하는 이유가 약식 재판을 할 때 정식 재판을 회부하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야 이거 실형 때려야 될 수도 있겠다 이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건 무죄인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죄를 약식에서 무죄를 바로 구형을 할 수는 선고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박주민 의원님 같은 경우 무죄 취지의 정식 재판으로 이렇게 회부를 하는 게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곽상도나 김선동, 장제원, 이장우 등 한국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모두 동영상을 봤잖아요. 이게 결코 가볍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폭처법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거기에다 폭처법이 되는 이유 자체가 여러 명이었으니까 공동이다, 특수폭행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폭처법으로 이렇게 기소를 했던 것 같은데 특히 이 곽상도, 김선동, 장제원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예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목적범으로서 죄가 더 가중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거를 약식으로만 처벌하기에는 약하다라고 법원에서 판단을 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 얘기는 여기까지 하시고 잠시 후에 다시 올게요.